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자신감을 업업 시킬 수 있도록 시너지를 드릴 시너지 쌤입니다. 자, 이제 엑셀의 마지막 작업인 기타 작업이네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죠. 자, 지금부터 하는 기타 작업도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작업의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작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하나는 차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시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차트와 관련된 문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고 각 2점씩에서 1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는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 5점씩에서 총 15점이 배점이 돼 있죠. 많은 분들이 이 프로시저, 자, 요거를 어려워라 해요. 왜냐면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코딩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주위에서 어려워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몇 가지 문법, 몇 가지 명령어 요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기타 작업도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타 작업에서는 총 몇 점이 배점이냐면 25점이 배점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기타 작업도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작업 1번 문제를 보는데 1번 문제는 차트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차트를 주고 차트를 아래 문항들처럼 문항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금 5개 문항이잖아요. 지시사항이. 그래서 이 각각 2점씩에서 총 10점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차트라고 하는 게 뭐고 또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차트라고 하냐면 여기 아래 보시는 요거를 차트라고 하는데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막대나 선 또는 원 이런 것 등을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 이거를 우리가 차트라고 하죠. 차트.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모양의 도형 뭐 그림 이게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차트 문제를 풀 때는 이 차트에 각각 요소들에 대한 명칭을 또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 차트에 각각 요소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맨 위에 보여지는 요거를 우리가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차트 제목. 자, 그리고 좌측에 보면 여기 숫자들 있죠.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로축 또는 세로갑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로축, 세로로 축. 아셨죠? 이게 세로축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뭐를 의미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로축 제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로축 제목.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자, 요 부분을 우리가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 또는 항목축이라고도 하고요. 가로축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나열이. 자, 그 다음에 관할사업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로축 제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로축 제목.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하자면 세로축 요거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주축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여지는 얘를 보조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조 세로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조 세로축.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뭐 막대라든지 또는 여러 개의 뭐 선들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범례라고 하죠. 범례. 뭐 지도에도 보면 범례 있죠. 그죠? 범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여지는 요 부분. 그러니까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그림 영역. 자, 그리고 차트 전체
차트 전체, 그러니까 이 모든 차트가 표현된, 차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표현된 이 범위를 우리가 차트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차트 영역 안에 그림 영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된 요 부분, 자, 요거를 그림 영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 모든 전체 내용을 차트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각각 요소에 대한 이 이름을, 명칭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요. 뭐 차트 제목을 어떻게 바꾸세요? 세로축을 어떻게 하세요? 범례를 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명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계열은 값을 막대나 선 이런 것 등으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거, 요거 하나하나 이게 데이터 계열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러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데이터 계열이에요. 데이터 계열, 데이터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데이터 계열의 값.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숫자 있죠. 얘의 값은 요거다. 이렇게 값을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걸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런 거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문제가 이렇게 5개의 문항을 주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주어요. 문제지 자체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이 지시사항 5개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게 차트 관련 문제예요. 기타 작업 1번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고, 새롭게 만들면 아무리 이 지시사항대로 했더라도 0점 처리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여기 이 5개의 지시사항에 맞추어서 최종 결과 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문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결과도 주어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 차트를, 여기에 있는 차트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기타 작업 1번 문제죠. 자, 그러면 차트에 관련된 이 지시사항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 자, 요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부분 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차트 기타 작업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그 지시사항에 맞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내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 열어서요. 기타 작업 1시트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문제가 주어져요. 파일로.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주어진 이 차트를 문제지에 있는 최종 결과물과 같은 이러한 차트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시사항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거, 지금 이 차트 있잖아요. 요거. 지금 이거는 지금 막대형이거든요. 세로 막대형. 그런데 이거를 이와 같은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데이터 계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 위에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계열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하면 요와 관련 있는, 요와 관계 있는, 요와 관계 있는, 요와 관계 있는 모든 계열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다른 계열, 얘를 선택해보면 또 다른 계열들이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계열 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모든 메뉴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죠? 차트 종류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뉴도 그 이름이 비슷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로 막대형 있고, 지금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다. 종류는. 자, 그래서 꺾은 선형 중에서 마우스를 올려보면요. 풍선 도움말이 이렇게 나와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어때요? 바뀌어졌죠, 하나가? 자, 그 다음 얘도 마저 하죠. 얘도 똑같아요. 계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차트 종류를 바꾼다고. 차트 종류.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마찬가지예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지시사항은 보조 세로축을 표시한 후 그랬네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이 세로에 있는 거 요게 세로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요거 말고 오른쪽에도 축을 표시하라 이거예요. 결과물처럼 이렇게. 알겠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두 개 축이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주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보조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보조축을 표시할 건데,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면 데이터 계열이 선이 두 개의 선, 그러니까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법내에 요걸 보니까 파란 선은 2000년, 그 다음에 빨간 선은 2010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세로축에 있는 거, 요거 주축, 요게 이 2010년에 대한 내용인지 2000년에 대한 내용인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이렇게만 봐서는.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니까요. 주축의 최고값은 1000이죠. 그죠? 그런데 이 빨간 선, 지금 빨간 선이 2010년에 대한 내용인데 2010년의 최고값이 1350이네. 그러니까 이 세로축, 왼쪽에 있는 주축보다 범위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세로축은 파란 선 2000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표현될 얘는 2010년 빨간 선 2010년에 대한 축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010년에 대한 축을 표시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선 2010년 요거에 대한 거를 표시할 거니까요. 2010년 데이터 계열을 하나 선택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지금 보이시죠? 선택이 된 거.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됐어요? 자, 거기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 보세요. 자, 데이터 계열. 지금 데이터 계열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열 옵션을 보면 기본축 있고 보조축 있는데 지금 선택한 얘를 보조축으로 쓰겠다 이거죠.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닫기 하면 보조축이 이렇게 생겨졌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보조축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과 보조축의 축의 최대값과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최종 결과물은 0부터 최소값이 0부터 최대값이 1000, 그 다음에 단위는 200씩. 자,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는 0부터 800으로 되어 있고 단위는 100씩 되어 있죠. 이거를 바꾸란 얘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보조축도 마찬가지고 문제처럼. 자, 그래서 지금 세로 축에 대해서 변경할 거죠. 그래서 축을 선택을 하세요. 축 하나하나 구성 요소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거의 다 모든 지시사항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축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축에 대해서 변경할 거죠? 그래서 축 서식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축의 옵션에 보면 최소, 최대, 주단위라고 하는 간격이에요. 간격. 그래서 지금 요걸 변경할 건데 문제에서 주단위의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면 되겠고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0이죠?
그래서 여기를 고정으로 하는 이유는 절대 변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고 자동으로 하면 변경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고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를 1000이라고 입력을 해주는 거죠. 지우시고 1000. 그 다음에 주 단위 간격 이거를 200으로 하자고요. 200으로. 그래서 200 지우시고 200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닫기. 자, 어때요? 됐죠? 문제에서처럼 됐죠?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조축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축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라고? 축이니까 축서식. 축서식. 자, 그래서 옵션은 최소값 0이고요. 그다음에 최대값 고정으로 해서 얼마요? 최대값을 1500으로 바꿔라 이거죠. 1500. 그다음에 간격은 얼마씩 되어 있어요? 300인가요? 1500, 1200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주 단위 요거를 300으로 바꿔라 이거죠. 자, 지우시고 300 이렇게. 그리고 닫기 하면 되십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2번 지시사항까지 끝났어요. 됐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트 제목 있죠? 자,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축에 대한 제목 요것도 표시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먼저 차트 제목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저 위에 보면 차트 도구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차트 제목이 있습니다. 차트 제목. 그래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여기에 표현할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글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고 바로 여기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 표시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뭐 어디서 하시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입력해 볼까요? 축 제목이 2000년/ 2010년 판매 현황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2000년/ 2010년 판매 현황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어졌죠. 축 제목이 입력이 됐죠.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겹침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겹쳤죠. 이건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축 제목, 차트 제목 옆에 보면 축 제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시면 자, 기본 가로축. 지금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건 기본 세로축. 여기가 기본 세로축이잖아요. 여기는 보조축이고. 그죠? 그래서 기본 세로축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세로 제목, 가로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결과물 보시면 보세요. 글씨가 세로로 입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 세로축에서 세로 제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 글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판매량 이렇게. 판매량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어때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3번 지시사항까지 끝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10년 중국 데이터 요소의 값을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2010년에 대한 데이터 계열인데 그 중에 가장 높았던 이 값을 계열에 대한 값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데이터 레이블. 그러니까 얘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일단 2010년에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보이세요? 자,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걔만 선택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랬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4번까지 끝났어. 이제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5번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은 그림자 설정하고 둥글게 표시하고 라고 있네요. 자, 차트 영역이 어디예요? 요거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이 있어요, 또. 있죠? 자, 걔를 눌러서. 자, 일단 그림자 있어야 한다 했죠? 자, 그림자 선택을 해서 미리 여기 들어가 보면 그림자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자, 그림자가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에서 이와 같이 들어가져 있죠. 그죠? 대부분의 그림자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얘도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그래서 그림자를 어디에 배치시키게 하냐면 요 모양. 알았죠? 오른쪽 아래에.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둥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닫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 영역에 파랑 박엽지 질감을 표시하시오. 그림 영역이 어디예요? 자, 이거 전체는 차트 영역이라고 했고 여기 안에 여기가 그림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선택해 보면 그림 영역이라고 풍선 돈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영역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 나와요. 됐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탕 색을 바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우기 중에 자, 그림 또는 질감. 여기 보면 문제에서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그림 영역에 파랑 박엽지 질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기에서 자, 여기 질감 종류를 선택을 해보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파랑 박엽지가 얘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한 거예요 이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지시사항들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결과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범례가 여기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한 줄로 나열이 됐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범례를 선택을 해서 옆으로 간격이 지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겹쳐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서요. 약간 줄여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차트가 어렵게 처음에 생각이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나하나 지시사항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되지?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어떤 축을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해당된 메뉴가 뻔히 보여요. 보여. 그림 영역에 대한 뭐를 변경해야겠다면 그림 영역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림 영역에 대한 변경하는 서식이 나오고. 그래서 요대로 해서 몇 번만 따라서 해보면 스타일이, 유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0점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트와 관련된 기타 작업 1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기타 작업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작업 2번 문제는 기타 작업 2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3개의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3개가. 자, 그리고 각 5점씩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이 3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는 게 바로 기타 작업 2번 문제예요. 자, 드디어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그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령어들이 어떤 일련의 순서에 맞춰서 수행되는 거죠. 프로시저. 그래서 프로시저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명령을 우리가 지시를 하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 이거를 프로시저. 그래서 프로시저가 모여서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 프로시저 하나 자체가 간단한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프로시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할 때, 자, 요거 봤죠? 요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 그래서 프로시저는 이와 같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낯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썼던 그런 문법이나 이런 것도 반복해서 쓰고 그럴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시저를 공부하기 전에
개체, 속성, 메소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가 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해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보면 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도 있고 자동차도 서로 다 구분이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하나도 다 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보면 서로 구분이 되는 거 무지하게 많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개체. 자, 그럼 프로그램상에서는 엑셀에서는 워크시트도 여러 개 있으면 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거 개체고요. 차트, 아까 봤던 차트도 그렇고 뭐 폼도 그다음에 뭐 컨트롤 등 해서 서로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하잖아요, 흔히. 근데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고 하다 보면 요걸 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폼이 있어.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폼이 있다면 이게 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체의 개체.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이 개체 안에도 보면 이렇게 버튼 있잖아요. 이런 버튼. 이런 버튼들도 서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요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하나. 이거를 개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속성과 메소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을 얘기를 해요.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 자, 그리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메서드라고 하죠.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 요거 항상 맨날 들고 다니는 요거 휴대폰 있죠. 자,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요. 또 하나의 이렇게 휴대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 하나하나도 개체. 자, 그리고 휴대폰 앞에 보면 이 카메라. 이것도 카메라도 서로 구분이 되고 하면 이것도 개체란 말이에요, 개체. 그러니까 서로 구분이 되는 하나하나 개체. 알았죠? 자,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얘기해봐요. 특성 뭐 있어? 특성. 네모나타. 그거 특성 속성이에요, 속성. 뭐 검었다. 딱딱하다. 뭐 이런 게 다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잖아요. 특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속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뭐냐면 자, 이 휴대폰 갖고 여러분 뭐예요? 전화 걸죠? 그 전화 거는 거 그거 동작. 그거 메서드. 인터넷 검색해요? 그거 메서드. 그러니까 이 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작 이걸 메서드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개체, 속성, 메소드 이거 자체가 뭐 문제가 나오는 일은 없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개체 뭐 속성의 뭐 메소드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개체란 속성이란 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시저 문제 하나하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품 판매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판매 상품 등록 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콤보 상자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상품 판매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판매 상품 등록 폼이 나타나게 하래요. 자,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보면요. 이와 같이 다 주어져요. 뭐 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타 작업 이 시트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문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문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폼이 판매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폼, 이걸 폼이라고 해요. 폼, 대화상자. 이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폼이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폼이 나타나게 하는 작은 프로시저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private sub 버튼명. 이거 버튼명은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주어지죠. 그래서 버튼명, 그 다음에 클릭.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폼 이름 점 show 이게 이제 메서드예요. 보여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폼 이름 그러니까 이 폼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파일에서 기타 작업 이 시트를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지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여기 상품 판매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 지금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아까 봤던 그런 폼이 나오게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직접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고요. 자, 여기 보면 개발 도구 있죠?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하면서 개발 도구 꺼내놨죠? 그래서 개발 도구 들어가면 디자인 모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고요. 이 디자인 모드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디자인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일단 자,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여기 써져요. 지금 우리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프로시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CMD 상품 판매라고 하는 게 이 버튼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건 주어져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속성창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이름에 CMD 상품 판매라고 써져 있죠? 여기요. 그죠? 이게 그 버튼의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한데 뭐라고 한다고요? 폼을 점 쇼 보여줘라. 메서드 보여줘라 이거죠. 자, 그럼 폼 이름이 뭔가 봐야겠죠? 자, 여기 프로젝트 창을 이렇게 보면요. 폼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판매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이름의 폼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폼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폼의 이름, 폼을 선택을 해보면 폼의 이름이 판매 상품 등록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폼의 이름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대화 상자 뒤에 여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 거. 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폼 이름이 여기 폼 이름은 여기를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입력하냐면 폼 이름 점 쇼. 자, 폼 이름은 아셨죠? 자, 그래서 판매 상품 등록하고 점을 찍으면 판매 상품 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객체거든요. 그래서 그 객체와 관련된 속성과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보여져요. 자동적으로.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쇼, 메소드, sh 하면 자, 자동적으로 그와 관련된 메소드나 속성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 보시고 쓰시면 돼요. 또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아니면 탭키를 눌러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손가락 모양이 있는 거 있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녹색 모양으로 된 거 이게 바로 메서드예요. 쇼는 움직일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 모양으로 되는 이건 메서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페이스바나 탭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끝!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닫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또 누르면 아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거든요. 실행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 모드라고 하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디자인 모드 상태를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자, 클릭. 오! 나왔다. 됐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어디가 된 거냐면 여기 나타나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폼을 나타내게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폼 이름 점 쇼. 어떤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럼 5점의 단계. 이것만 가지고도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긴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은 항상 들어가요. 항상. 알았죠? 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하는 방법 폼 이름 점 show. 자, 요거 하나 일단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폼이 초기화되면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콤보 상자 CMB 제조 방법에는 콤보 상자 이름이에요, 이게.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대부분. 자, 그래서 제조 방법을 나타내는 콤보 상자에는 I5에서 I7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구문을 나타내는 콤보 상자, CMB 구문, 이게 콤보 상자 이름이에요. 또 거기에는 J5에서 J9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여기 보면 이 판매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콤보 상자라고 하는 거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밑으로 그 내용이 쭉 보여지게 하는 거, 이걸 콤보 상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조 방법과 구분에 이 콤보 상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표 2에 이렇게 제조 방법에 들어갈 내용, 구문에 들어갈 내용 해가지고 자료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제조 방법 이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 여기에 이 I5에서 I7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구문 콤보 상자에는 J5에서 J9까지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명령 알아봅시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콤보 상자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콤보 상자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은, 자, 여기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게 초기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요, 이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잖아요. 처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게 초기화됐을 때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되었을 때 수행할 내용. 자, 어떻게 하냐? 컨트롤명, 아까 뭐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 컨트롤명 주어져 있었죠? 그 컨트롤명 그 다음에 로우 소스라고 하는 거. 행의 원본. 로우 소스는 셀 범위, 엑셀에 있었던 아까 범위 있었잖아요. 뭐 I5에서 I7까지, 뭐 J5에서 J9까지 그 셀 범위 있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번 문제는 이거예요. 폼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뭐 구문이든 뭐든 이런 컨트롤에다 이런 데이터를 넣어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문제 파일 다시 열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 판매 상품 등록을 누르면 폼이 보여지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제조 방법과 구문이라고 하는 콤보 상자, 이를 콤보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조 방법과 구문 콤보 상자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들어가게끔 하라,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열어보세요. 자, 뭐 디자인 모드 선택한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요거를 눌러도 되고요. Alt F12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또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건데, 자, 문제는 다시 보세요. 문제는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폼에 대해서 지금 할 거거든요. 폼에 대해서. 그래서 폼에 보면 상품 판매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걸 더블 클릭해서 이 폼을 열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폼에 대해서 지금 지정을 할 거예요. 동작할 내용들을. 자, 그래서 이 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폼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프라이버트 서브 유저 폼 한 다음에 클릭.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폼이 클릭을 했을 때 수행할 게 아니라 폼이 초기화되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창은 개체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속성들, 그러니까 동작들, 이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보면 쭉 보면 이니셜라이즈라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저 폼이 초기화됐을 때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은 폼이 클릭되었을 때. 근데 폼이 클릭을 했을 때 이 폼을 뭐 클릭을 해야 뭐
수행이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초기화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 보기 싫다 그러면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입력을 한다고요.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컨트롤명에다가 로우 소스에서 셀 주소를 써준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물론 문제에서도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에서 자, 문제를 보면 제조 방법의 이름은 CMB 제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문의 콤보 상자는 CMB 구문이고 그래요. 또는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폼을 열었을 때 얘를 눌러보면 요 개체에 대한 이름 CMB 제조 방법 여기 이름 써져 있죠. 그죠? CMB는 콤보 박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CMB 제조 방법 이 이름은 뭐 내 맘대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문을 클릭을 해보면 구문의 이름 CMB 구문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도 주어지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형식은 CMB 제조 방법 컨트롤명 점 쓰고 로우 소스라고요. 로우 소스. 자, 그래서 CMB 그다음에 제조 방법. 여기까지가 컨트롤명이죠. 자, 그리고 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속성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로우 소스. 여기 밑에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밑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고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때 탭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뭐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i5에서 i7 영역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입력합니다. 자, 큰 따옴표 넣어 주셔야 되고요. i5에서 그 다음에 i7까지 들어가게 하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제조 방법 콤보 박스에 내용이 넣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CMB 뭐예요? CMB 구분은 점 찍고 마찬가지예요. 로우 소스 해서 여기에는 뭘 넣어요? 자, 여기에다는 뭘 넣으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J5에서 J9까지 영역이 들어가게. 자, 그래서 역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J5에서 그 다음에 J9까지 내용이 들어가게 하라. 됐어요?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그래서 로우 소스라고 하는 거. 콤보 상자에 내용을 넣어줄 때 쓰는 속성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럼 끝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아요. 이렇게 닫았죠? 자, 그러면 상품 판매 눌러볼까요? 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 눌러볼게요. 어때요? 제조 방법과 구문에 이 표에 2에 있던 내용이 삽입이 되었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프로시저 1번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중에 1번 문제를 맞췄는데요. 1번 문제에서 알아둘 거 show라고 하는 메서드하고 로우 소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등호가 있죠. 자, 요거 좌측과 우측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좌측에 대입을 해라. 그러니까 우측의 내용을 좌측에다 넣어라.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의 의미.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쳤고요. 자, 프로시저 2번 볼게요. 프로시저 2번은 판매 상품 등록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의 표 안에 추가되게 하고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상품 판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란 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요. 제조 방법 구분을 선택을 하고 판매량 입력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시트에 이렇게 입력이 되게 추가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폼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워크시트에 입력하기 위한 구문은 이렇습니다. 자, 컨트롤명, 그러니까 아까 그 등록 버튼이 되겠죠. 그 등록 버튼의 이름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클릭을 하는 거. 클릭을 했을 때 뭐를 하게 하냐? 셀스, 여기서 셀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엑셀 워크시트의 그 위치를 얘기해요. 셀. 워크시트에서 그 네모칸 하나를 셀이라고 하잖아요. 셀. 그래서 셀스의 행열 위치에 컨트롤명. 그러니까 이 컨트롤명의 내용을 요 위치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문제에 보면, 자, 컨트롤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여기에 들어갈 것 해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한 줄당, 여기 각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가 와야 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니까,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얘가, 요 내용이 어디로 가요? 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요 내용은 여기로,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여기로,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여기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CMB 등록을 클릭을 했을 때, CMB 등록, 그러니까 요거 버튼 이름이 CMB 등록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셀스, 요거는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요 위치가 전체에서 보면 워크시트의 전체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행이잖아요. 그리고 열로는 하나, 2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5행 2열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 이렇습니다. 그래서 5행 2열에 뭘 넣으라고요? 자, 요게 요거 컨트롤의 이름이 txt 상품명이에요. 좀 이따 보면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상품명의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행 3열이에요. 그래서 5행 3열에 txt 다원명의 내용을 넣어라. 그 다음에 4열에는 CMB 제조 방법의 내용을 넣어라. 5열에는 CMB 구분의 내용을 넣어라. 그 다음에 6열에는 txt 판매량, 여기 판매량 요거 내용을 넣어라 이거예요. 자, 여기는 좀 이따 따로 주어져 있으니까 따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열어서요.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 폼에 보면 판매 상품 등록이라는 폼이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폼을 이렇게 열어봐요. 열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수행할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보면,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CMD 등록을 클릭을 했을 때 수행할 일들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작성해 볼게요. 자, CMD 등록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뭐를 하라고? 요 셀 위치에 5행 2열에다 뭘 넣으라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폼 열었을 때요.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얘를 누르면 txt 상품명 나오고 요걸 누르면 txt 다음명 이렇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셀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txt 상품명 이렇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위치에 각각의 컨트롤의 내용이 들어가게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자, 종료하고,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요. 자, 얘를 눌러서 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려, 그 다음에 뭐, 다원명은 고려, 다원, 뭐, 임의대로 아무거나 한번 써보죠. 뭐, 입차, 그 다음에, 뭐, 중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내용은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사원, 뭐, 임의대로 아무거나 써보세요. 사원, 나원, 그 다음에 뭐, 발효차,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 이렇게. 그래서 또 등록. 근데, 지금 두 번째 자료를 입력을 해보니까요. 앞에 입력했던 거 위에 덮어 써져 버렸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 처음에 입력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입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행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덮어 쓰지네요. 그죠?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 행의 값을 우리가 5라고 고정을 시켜놔 버렸네요. 그러니까 열은 2열, 3열, 4열, 5열, 6열 이렇게 변하게 했는데, 여기 행을 맨날 5행에만 넣으라고 5행 행수를 고정시켜놨네요. 행수를. 그러니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맨날 5행에다만 넣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행수가 바뀌어야 되겠더라 이거죠. 이렇게 처음엔 여기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행에다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행에다 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자, 이와 같이 해줘야겠더라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표의 시작행,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번째죠. 기준 위치에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를 더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이 표 같은 경우는 시작행이 4행이거든요. 그래서 4에다가 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시작행만 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기준행 여기에다가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면 총 2개잖아요. 2개. 그러니까 4에다 1을 더하면 그 다음 6행에다 넣게 되더라 이거죠. 자, 다시. 자, 만약에 6행까지 넣었어요. 여기까지 6행까지 넣었어. 6개까지 넣었어. 자, 그러면 기준 위치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4요 4. 시작행 4에다가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니까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면 총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은 7행에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무지하게 거의 매회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법이. 알겠죠? 자, 이게 이해를 해두세요. 시작행, 표의 시작행, 기준이죠. 기준. 시작행. 여기서는 4가 되는 거죠. 4. 여기서는 그러니까 표마다 네 번째 행부터 할 수도 있고 뭐 5번째 행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행 4에다가 그 다음에 이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니까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행까지 넣었다면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된 행수 그러면 2잖아요. 2. 그러니까 아까 기준 위치는 4였고 기준 위치 여기 네 번째 행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행과 데이터가 삽입되는 행의 개수 그러면 2잖아요. 2. 그래서 얘하고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5행까지 넣었다면 그 다음에는 6행에다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표의 시작행은 시작행.low 행 기준이죠. 더하기 시작행. current region. lowest. count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행의 행값 시작행의 행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작행과 current region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행과 인접된 영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접된 영역의 행들의 개수를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써보면 이런 얘기예요. 시작행 더하기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current region. lowest. count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 문법 current region. lowest. count 알겠죠? 알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건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요걸 입력하실 때 요 말 있잖아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되뇌이세요. 항상 요 말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값을 지금 여기 행이 매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이 변수명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한글로 하든 알겠어요? 그래서 가령 I라고 했다면 여기를 전부 다 이제 I로 바꿔주는 거죠. 얘는 맨날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요. 자 B4.low 지금 여기 위치가 B4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행의 행값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더하기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시작행과 그랬으니까 시작행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시작행과 그랬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그 값을 i에다 넣었다 그러면 이 행들을 전부 다 i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면 자 여기까지 끝나고 다시 반복이 되면 여기서 또 계산이 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6이라는 계산된 값이 왔어. 그러면 처음엔 6으로 쭉 들어가고 또 반복이 돼서 여기가 7이 나왔어. 그러면 그 7값이 여기 쭈루루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돼서 여기 8이 들어갔어. 그러면 8들이 쭈루루룩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요. 내가 클릭을 했을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게 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던 아까 입력했던 그 내용에다 자, 요 윗부분에 변수에다가 입력될 행을 계산되는 내용을 쓰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i는 해서부터 쭉 해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변수 이름은 내 맘대로 지정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수 i에다가 자, 시작행 더하기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를 넣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 5라고 돼 있던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뭐라고요? 이 부분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수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닫고요.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한 다음에 자, 상품 등록해서 다원명 자, 예를 들어서 뭐 AA라고 하고요. 상품명을 그 다음에 다원명은 BBB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방법,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판매량 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 어때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CCC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등록을 하면 또 그 다음 행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때?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력행을 계산하는 이 식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매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요 내용, 요거 current region loss count라고 하는 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니까 요거 제가 알려드렸던 거 요 말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이렇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2번 문제가 대부분 보면 좀 복잡해요. 자, 처음이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또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했군요.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력 후 폼의 각 입력 상자가 초기화되도록 하시오. 그랬네요. 초기화되는데 초기값으로 콤보 상자인 제조 방법과 구분은 첫 번째 목록이 나오도록 지정하시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입력한 다음에 각 내용이 초기화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각각 입력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은 됐거든요. 그런데 등록된 다음에 이 내용이 안 없어지니까 다음에 입력할 때 내가 또 이걸 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등록 버튼 누르면 요게 초기화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초기화되면서
제조 방법에는 이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구분에도 첫 번째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게 하란 얘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작성했던 거고요. CMB 등록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는 내용. 자, 초기화하는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내용이 다 없어지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제조 방법과 구분에는 이 목록 값 중에서 첫 번째 값이 들어가게 하라 이거죠. 각각.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넣은 다음에 삽입한 다음에 여기를 공백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 처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삽입한 다음에 지금 얘의 이 개체의 이름이 txt 상품명이거든요. 거기에다 공백을 넣고, 그 다음에 txt 다원명에다 공백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공백을 넣으라고 했다면 는하고 공백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콤보 상자에 얘네들은 첫 번째 값이 들어가게 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하나의 또 속성이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여기가 L이 아니고 I, 대문자 I, 리스트 인덱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스트 인덱스는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데이터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데이터 위치. 데이터 위치. 그리고 그 위치는 0번지부터 시작합니다.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주소의 주소값을 0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컴퓨터는. 우리가 숫자, 우리 사람은 1, 2, 3, 4, 5, 6 이렇게 세지만 컴퓨터나 이런 기기, 전자기기들은 0, 1, 2, 3, 4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0번지부터, 0번지부터. 알겠죠? 시작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분 같은 경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0번지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가 주소값으로는 0, 그 다음에 1, 2, 3, 4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5개지만 시작이 0번지부터 0번지.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의 위치를 0으로 하고 여기도 리스트 인덱스의 값을 0으로 하고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알겠어요? 자,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콤보 상자 또는 목록 상자에서 데이터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인데 0부터 시작한다고. 0부터. 왜 0으로 했냐? 여기 그랬잖아요. 제조 방법과 구분은 첫 번째 목록이 나오도록. 첫 번째 목록이 요건데 요거의 위치가 0이니까 리스트 인덱스 값으로 0을 넣어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CHK 인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여기 콤보 체크박스거든요. 체크박스에는 두 가지 값이 있어요. true하고 false. 여기가 체크가 되면 true.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false라고 해요. false. 알겠죠?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true지만 체크가 안 되도록,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 fal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 내용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내용에 이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개체 있죠? 개체 이름이 컨트롤의 이름이 txt 상품명이고, 그 다음에 얘는 txt 다원, 그 다음에 얘는 CMB 제조 방법, 이렇게 이름을 확인해 보면서, 그러니까 폼을 열어서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txt 상품명에 공백을 넣어라 이거죠. txt 그 다음에 상품명은 큰 따옴표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나머지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지만 요거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거 왜 0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콤보 박스나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서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속성인데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CMB 제조 방법의 값으로 데이터의 위치 중에 0번째를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HK 인증. 요건 체크박스. 체크박스에는 true는 선택이 돼 있는 거고 false는 선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돼 있더라도 초기화한다 그러면 선택된 거를 없게끔 하려면 false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종료를 하시고, 자,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BB 그 다음에 뭐 CC 뭐 임의대로, 자, 뭐 임의대로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만 해볼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기는 이제 아직 작성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 다 없어졌죠? 데이터 제대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입차 투구, 요거는 목록 중에 첫 번째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이제 나오네요. 친환경 인증에는 친환경 인증의 체크 상자. 자, 여기에 선택을 하면 친환경 인증.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안 돼 있다면 공백을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뭐이면 뭐하고 아니면 뭐하고 이런 거. 자, 요거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에서도 보니까 if 문법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if 문법 기억나세요? if 조건 then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행할 내용, else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할 내용. 그 다음에 조건이 좀 더 여러 개 있었을 때는 if 조건 then 하면 A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할 내용. 그 다음에 else if에서 그 다음 조건 제시하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할 내용.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else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나 if로 시작하면 항상 end if로 끝났던 거 있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친환경 인증에는 여기에는 이제 체크를 하면 요 부분이죠. 여기에 친환경 인증이라고 쓰고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백 처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면 여기다 친환경 인증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if문으로 써보면 이렇죠. 자, if문으로 써보면 CHK 인증이 true이면 true라는 얘기는 여기가 체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true이면 then 그러면 자 여기가 7번째죠. 열이. 그래서 cells i행 여기 계속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i행 7열의 친환경 인증이라고 쓰고 else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가 false였다면 그러면 i행 7열의 공백을 넣어라. 그리고 end if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이 작업 순서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입력 과정이고 입력을 한 다음에 초기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프로그램을 항상 순서대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긴 했지만 요건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화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알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했던 창. 그래서 처음에 기타 외에 셀에 입력했던 내용과 초기화하는 과정 사이에 아셨죠? 자, 여기다 if에서 조건이 뭐예요? CHK 인증이 true이면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if CHK 인증이 true이면 then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cells 그다음에 i행 7열이죠. i행 7열에 뭐를 넣어요? 친환경 인증은 하고 친환경 인증 이렇게 넣어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면 cells i행 7열에 뭐를 넣어요? 그럴 때는 공백을 넣어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항상 마무리 end if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입력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dd 뭐 11 그 다음에 뭐 임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체크. 그래서 등록하면 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다 초기화 됐고 첫 번째 값 나왔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또 다른 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체크를 안 해볼게요. 안 하고 등록하면 공백이 나오게 하라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처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로시저 두 번째 문제까지 이제 해결한 거예요. 아셨죠? 자, 처음이니까 조금 뭐랄까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거의 일정해요. 약간씩 이제 여기에서 뭐 함수 조금 들어가고 계산식 조금 들어가고 해서 조금 뭐 약간 변한다 뿐이지 항상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시고 하면 금방 따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세 번째 문제는 서비스 문제. 얘는 꼭 맞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판매 상품 등록 폼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이 종료되도록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록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폼이 닫히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거는 하나의 명령,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냐? 버튼명, 아까 종료 버튼이겠죠?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언로드 미,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것만 알아두면 5점을 딸 수가 있다. 언로드 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습해 볼게요. 자, 지금은 보세요. 등록은 했지만 요거 종료를 누르면 이 폼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눌렀을 때 이 폼이 없어지게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이 폼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폼을 더블 클릭해서 하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수행할 내용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요 버튼을. 자, 그러면 이 종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수행할 내용 요걸 입력하게 돼 있죠. 여기다 뭔만 쓰라고요? 언로드 미. 요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언로드 미. 아셨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한 다음에 자, 또 하나 입력을 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등록.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폼이 닫히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프로시저 3번은 대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폼을 닫아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로드 미 요것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프로시저 한 문제 정도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가 입력될 행을 계산하는 식, 아까 전에 이와 같이 우리 입력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코드화해서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런데 요것 말고 range라고 하는 일종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range. 자, 그래서 형식은 이래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작행 .low 이렇게 직접 쓰시나 아니면 range를 이용해서 range 가로 열고 큰 따옴표로 시작셀, 그러니까 B4면 얘가 B4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하고 가로 닫고 .low, 그 다음에 더하기 range, 그러니까 요거가 들어가는 곳에 range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의미예요. 시작행과 인접한 행들의 개수. 자,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그대로 요 표와 같은 경우라면 시작행이 지금 B4잖아요. B4. 그래서 i는 변수명 써주고 range B4의 행과 그 다음에 B4와 인접한 행들의 개수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네네야 어차피 시작행 요게 지금 여기서는 4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를 숫자로 이렇게 4로 대입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와 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프로시저를 쭉 작성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든
아니면 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시든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다 동일한 의미로 수행이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타 작업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